롤모델은 아닌데 이 사람이 이랬지 않냐, 3단제가 이랬지 않냐. 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사람이 이제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가 4년 대학 2년에 세계를 움직이는 작품 만들었다. 그 작품 이름 뭔지 아시죠? 네, 알페어 8800. 그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아닙니다. 예, 알페어 8800이라 해가지고 원래 알페어 8800이라는 그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누구죠? 이 친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 그 친구하고 뻥을 치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했다. 우리가 발명했다. 사실 발명 안 했거든요. 발명했다 해가지고 뻥을 치가지고 계약부터 맺어요. 어느 큰 회사하고 계약부터 맺어가지고 그 맺어놓고 벼락치게 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특허를 냅니다. 특허를 내서 그 회사는 그걸 나중에 그 프로그램 돌리는데 그 회사는 망해요. 망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특허를 통하여서 사용하는 사용비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통해서 대학 2학년 때에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의 수익화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10년 뒤 31살이었죠. 그때가 이제 21살 때 시작했으니까 31살 때에 지금의 우리 돈으로 7조로의 수익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51살에 그러니까 그로부터 20년 뒤죠. 31살에 20년 뒤니까 그 20년 뒤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70조 이렇게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빌 게이츠 4년 대학 2년 안에 끝냈다. 그 사람도 하는데 우리는 능히 그 사람을 보고 말 정도로 능히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사람도 했으니 우리도 하자 이거보다는 그지? 뭐 3단제가 한테 다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4년 대학 2년 안에 끝내라 이제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재작년부터 작년입니까? 작년부터의 메시지가 그지? 미리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미리 작품 300% 혹은 미리 300% 작품을 미리 만들어라.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 빌 게이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선교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잼스톤이고요. 하나는 바로 4년 대학 2년 안에 끝내기를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러는 사이에 한때 이제 우리 그 제주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 기도했던 그 미리캠프라는 단어하고 이제 이렇게 맞따라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4년 대학 2년 어떻게 해야 되지? 4년 대학을 2년 안에 작품을 저렇게 빌 게이츠처럼 작품을 만들어내려면 빌 게이츠 연구부터 해야 되겠다. 요즘 빌 게이츠 자서전이나 빌 게이츠에 관한 책들이 기본적으로 두께 이만씩 하잖아요. 그거를 싹 딱 한번 더 추적했죠. 추적하고 막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저 사람들 저건 어렵지 않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는 그 대학 2학년 때 중퇴한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2학년 때 작품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버드였단 말이에요. 그럼 하버드에서 2년 안에 지금 작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조금 다르게 하면 2년 동안에 하버드는 뭘 가르쳤기에 저게 가능했지? 그래 나오잖아요. 물론 빌 게이츠는 내가 하버드에서는 크게 배운 게 없다라고 하지만 그 영향력 무시 못하거든요. 그리고 작품 만들고 나서 내가 다시 필요하면 하버드로 돌아오겠다 했는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배우기 위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졸업식 연설하러 돌아왔죠. 돌아오긴 했는데 그 명의 졸업장 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니까요. 빌 게이츠가 하버드에서 2학년 때에 작품을 만들었어? 그러면 하버드 대학 가기 전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했을까? 어떻게 했기에 하버드를 갔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냥 대학 4학년 2학기 때에 2학년 때에 작품 만들어서 이러면 끝나더라고. 근데 그렇게 끝내라고 22년을 메시지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땡땡땡 한다면 대학을 입학하기까지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재밌는 거는 22년 동안 이 메시지를 하는 동안에 대한민국 교육 정책이 엄청 바뀌어 나가요. 그 메시지가 되도록
나는 그 연구를 하면서 너무 놀랐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안 맞으면, 그 메시지가 안 맞으면 정권을 바꿨어요. 오, 신기하고 놀랍대. 그지? 앞선 정부에 해놓은 것들 공직이 싫다 이래가고 보통 뒤에 정부가 다 바꾸잖아요. 근데 교육 정책 가운데서 대학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엔간하면 안 바꾸고 오히려 손을 대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이번 정부의, 이번 대통령의 그거잖아요. 공약이잖아요. 공약인데 서울대 10개를 만들어 해서 서울대를 똑같은 걸 10개를 만든다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대는 법학계의 서울대. 만약 부산에서는 예를 들어 수산대, 수산 쪽으로의 서울대. 뭐 이런 식으로 10개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등등. 그러면서 뭐 손을 안 대요? 학종은 지금 손을 안 대거든요. 오히려 학종 없애자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학종 때문에 애들 다 힘들어 죽는다. 수행평가 때문에 힘들어 죽는다 했는데 지금 우리 메시지, 그러니까 4년 대학 2년 안에 끝내기 위해서는 미리 고등학교를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은 딱 뭐죠? 예, 수행평가로 준비해야 되고 수행평가로 탕구력에 대한 부분들이 딱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종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 2학년 때 업무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등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 미리캠프 막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부산에서도 2년 동안의 대학을 들어갈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이걸 적용시키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메시지 가운데 3집중 있잖아요. 아침에 나를 살리고 밤에는 답을 찾고 뭐 그 저녁에는 뭡니까 집중하고 몰입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죠. 우리 메시지를 가지고 학업 플랜을 짜주는 것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학업 플랜을 짜주고 그래가지고 학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했단 말이에요. 해갖고 2년 만에 어느 정도의 제가 기도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에 어느 정도는 1차적으로는 한번 좀 나한테는 스펙이 됐구나. 쉽게 말하면 경험이 됐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산에서 1.7, 1.8, 2.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신이 지금 9등급제잖아요. 아직 이제 고3들이니까 아직은 9등급제잖아요. 지금 1학년부터 5등급제잖아요. 그죠? 근데 9등급제에 해당되는 애들 가운데 2.0, 뭐 1.7, 1.8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이번에 성균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이렇게 지금 4관왕 거의 다 지금 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두 개는 지금 예비인데 예비가 될 거 없고요. 근데 약간 아쉬운 데는 서영고는 좀 서울대는 급을 끊고 내가 집어넣으라 했는데 근무가 안 넣고 연대고대는 집어넣되 그런 전략 쓰면 안 된다 했는데 이놈 자식들이 한번더 해갖고 서영고는 조금 아쉽게 됐어. 그런데 우리가 서영고 그죠? 서영고 서성안이 있고 중경외시 그죠? 건동수까지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두 놈이 하나는 두 놈 다 성균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미술 쪽이죠. 미술 쪽의 최고가 아직까지는 최고로 치는 홍대잖아요. 그래서 홍대에 지금 합격을 했어요. 했는데 지는 성균관대 쪽으로 전공을 이쪽으로 하고 싶다. 이래갖고 지금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9등급 가운데서 내신 평균이 8.4 받는 애들이었거든요. 8.4라면 아시죠? 예, 9등급 가운데 8.4라면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밑에서 10등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거 전문대도 좀 힘들겠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지금 부산권, 부산대 바로 밑에 라인, 쉽게 말하면 동아대 이런 라인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맞췄거든요. 지금 다 맞추고 그래서 4년 대학을 2년 안에 끝내라 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입학하기까지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공부를 절대로 열심히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지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저 밑에서 지가 기도하는 사이에 그러면 유무선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무 대학이라도 상관없다. 미리 300% 만들면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메시지. 아무 대학 상관없어. 미리 300% 작품 만들면 돼. 이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미리 300% 작품 만드는 애는 아무 대학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왜? 아무 대학 안 간다니까. 한 군데 대학 간다니까요. 아무 대학 안 가요. 6개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 가지 아무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 대학이란 말은 아무들게나 가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 말이 너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부터 따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대학 가더라도 상관없으라고 했는데 저것들이 이제 해보니까 알죠. 아무 대학이라고 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4관왕 5관왕 했다 그랬잖아요. 5관왕 했다 해서 5개의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중 하나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대학 가도 상관없으라는 말이 아무렇게나 가고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제 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미리 작품을 300% 만들면 된다니까 미리 작품을 만들려면 역량이 따라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애들이 지금 우리가 8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3 딱 이제 시험 다 치잖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07학번들이죠. 07생들이잖아요. 07생들이 2007년생들이거든요. 애들이 07생들이 시험 다 쳤잖아요. 지금 이제 그 초합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최초합은 다 떴으니까. 그러면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 1월, 2월 3개월 후에 입학을 합니다. 그 3개월 동안 4년 대학 2년 안에 줄이기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 8년차 하고 있거든요. 그 3개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4년 대학 2년으로 줄이느냐 못 줄이느냐에 판가름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떤 역량,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끌어왔냐. 쉽게 말하면 나는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왔냐가 중요해요. 성적 여부는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이거를 3개월 정도를 잡아주니까 1학년 딱 들어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1학년 들어가도 2학년까지 보통 대학 2학년까지 그 전공이 한 35% 배우잖아요. 35% 정도. 그럼 1학년은 그러니까 그래도 7과목 정도는 하니까 1학년은 한 10%에서 15% 배우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1학년 들어가더라도 전부 교양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공을 한단 말이에요. 한 10% 정도는 전공을 하거든요. 전공에 딱 들어갔을 때 충격받는 게 전공 교재에 충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딱 들어가면 대학 문화에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그 대학 문화에 충격받는다니까 자꾸 대학 문화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뭡니까? 뭐 우리 그 놀이 문화라든지 음식 문화라든지 성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뭐 충격받는데 이게 아니에요. 애들 다 알아요. 다 알고 다 그 뭐 들어가기 전에 다 알아. 어디서 충격받느냐? 학문 문화예요. 대학이라고 하는 수업에 충격을 받는다니까.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죠? 일단은 교재 대학 교재에 질려버리고 그리고 교수님의 교수 방법에 질려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부들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너희들 지금 뭐 너희들 전공 수업에 어느 정도 이해란 말은 체화된 게 언제쯤이 하냐 2학년 이야기래요. 그러면 3개월 동안 그것만 잡아줘도 2년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 이제 8년 동안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보내는 작업에 대한 거는 집중적인 거는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딱 디테일하게 너 이 대학 가 요렇게 이런 2년이 됐고요. 그리고 8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들 이렇게 해는 8년이 됐고요. 이런 작업들을 좀 준비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청년도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후대 사역이거든요. 특히 5천 종족을 살리는 3가지 학교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하면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목사님들하고 뭐 식사 이후에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왔다 하더라도 잼섬도 왜 독서 포럼만 해요? 그러니까 찬스다 이러면서 막 그렇죠. 그래 다음 주를 미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죠? 준비가 다 됐는데 내가 와서 다음 주를 미루는 게 아니고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일주일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상당히 그 우려가 되어지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주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카톡 같은 거 보니까 그 만남과 결혼에 대한 대처에 대한 이야기, 그 책자, 그 작은 우리 그 다락방에서 나온 그 책자로 여러분 하시는 거 되어 보니까, 그래서 나에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그리고 사명, 이게 부제잖아요. 지난주. 이번 주에 여러분들 사실 이번 주 이거하고 관계가 돼 있거든요. 관계가 돼 있는 게 헌금입니다. 헌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셨던 렘넌트 전도하기서 주셨던 이거하고 관계되는 게 사실은 헌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 제목을 보니까, 그죠? 신앙생활에 풀리지 않는 고민. 신앙생활에서 풀리지 않는 고민이 헌금이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좀 그렇게 수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부제가 뭐냐니까, 부제가 재밌게도 내 지갑의 주인이 바뀌면 내 인생의 경제가 바뀐다, 이래 돼 있더라고. 오, 그렇죠. 내 지갑의 주인이 바뀌면 내 인생의 경제가 바뀐다. 그렇죠. 이거 진짜 공감하거든요. 정말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헌금 경제는 진짜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맛을 볼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오셔야 돼요. 빛의 경제와 헌금 경제가 만들어내는 빛의 경제 주부소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가세요.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도 청년에서부터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교육자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청년을 시작했는데 그 첫 월급이 27만 원 받았었거든요. 내가 청년 생활할 때, 물론 지금 몇십 년 전 이야기니까, 그지? 그 완전 생노가다예요. 생노가다로서 27만 원 받았는데, 내일부터 전도사 해 이래가지고 전도사를 하는데 그때 5만 원 주시거든요. 대세계복음화 유광수 목사님이. 제가 그 잔업이다 아무튼 말은 7시에 퇴근인데 제가 7시에 퇴근해 본 적이 없어요. 공장 회사 다닐 때. 그러니까 10시 11시 심지어는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해가지고 또 몇 시간 자고 아침 6시 출근하고 두드려 막아가면서 일하고, 그때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27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5만 원. 그러면서 이 여자하고 결혼해 이래가. 근데 그 여자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그 여자가 지금 여자잖아요. 근데 이 조건이, 교회에서 조건이 뭐냐면 당시에는 사모가 될 사람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냥 앉아서, 조선시대 여자를 원했거든요. 그 당시에서는. 그래갖고 사모는 그 뒤에서 막 나서서도 안 되고, 진짜 벙어리 3년, 멋은 3년이라고, 그지? 그것도 한복 입고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앉아가서 그 기도해야 돼. 나서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집사람도 직장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야 이래가 안 된다 이래갖고 파격적으로 인상해가 300% 인상해 줬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300% 15만 원 아니요. 내 앞에는 27만 원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래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에는 제가 갖다 주는 거 외에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딱 그때부터 시작해서 집사람 조건이 그랬어요. 결혼 조건이 뭐냐면 무조건 월급 통장은 자기 통장으로. 이게 저희 결혼 조건이었어요. 저로서는 당시에서는 구제였잖아요. 당시로서는 구제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막 바로 그랬는데, 이게 내가 거의 40년 가까이가 지켜질 줄 나는 꿈에서 생각 못했지. 지금도 저는 얼마 받는지 몰라. 지금도 5만 원은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통장으로, 그 교회가 그걸 알고 그때부터 결혼하는 그 다음 달부터 집사람 통장으로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사람, 물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집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야, 그때부터 딱 그냥 계획이 딱 들어간 게 뭐냐면, 그게 얼마든 관계없어요. 이거 지금 저희 딸이 첫 취업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랬어 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라떼는 하니까 좀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했어 라고 했다고. 얼마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얼마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헌금 20% 딱 정했어요. 헌금 20%. 이거는
특별헌금은 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축을 한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작정헌금 이런 거죠. 요거는 뺀 거예요. 평소 때 한 달에 무조건 20%씩. 물론 여기는 11조 들어가요. 11조 들어가고 20%. 그리고 생활비 40%. 그리고 예투자비, 예금 투자비 20%. 그리고 자기개발비 10%. 그리고 위기관리비,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4%. 그리고 예비비 6%. 맞죠? 이러면 60, 80, 90, 100만 네요. 그죠? 요렇게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굶겼다 이러죠. 근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지금까지도 아슬아슬하게 하세요. 미치겠다니까. 그러니까 집사람 그거 알아요. 아는데도 안 도와줘. 미치겠다. 왜냐면 돈 저쪽으로 다 가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했더니 알아서 인도받으래.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알아서 인도받고 있거든요. 알아서 인도받는데 알아서 인도받는 게 이게 저희 집에 쉽게 말하면 우리 사모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둘이가 따로 해요. 합치는데도 따로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몇십 년 됐죠 벌써. 뭐 거의 2년 아니다 15년 정도 됐겠네요. 우리 교회 근사회의 근사회 회장님이 우리 교회 이제 성전 건축 때문에 그 바자회를 했었어요. 바자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 가격이 원 재료 가격이 한 6만 원 정도 되는 거를 모아서 박스에 모아 가지고 2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이제 건축한 거 말라고 성전 건축한 거 말라고. 그래갖고 만들어가지고 20박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우리 교회의 그 11조 랭킹 1위부터 20위한테 파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걸 왜 내한테 들고 왔냐 했더니 제가 딱 20이래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한 2,000명 됐거든요. 2,000명 넘었죠. 그러니까 물론 저는 11조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주 하거든요. 매주 합니다. 왜냐면 매주 뭐 이번 주에 성기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만큼 썼으니까 이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더라고. 복잡하가 그냥 해부 했는데 이게 요 선이 유지되는가 봐요. 아니 감사하게도. 자 이러다 보니까 야 제가 어디로 발령이 났어요. 지금 말고 그때 당시 한번 발령이 났는데 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세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출을 그러니까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전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 집주가 사기를 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갖고 1순위가 그 건물이 담보를 잡아놓고 도망간 거 다 빼먹고. 그러니까 1순위가 은행이 돼 있어요. 나는 2순위라. 그러다 보니까 반타작이 딱 난 거예요. 그 전세금의 반타작. 근데 그 반타작의 그 액수가 교회에서 빌린 액수야. 그 이제 사모가 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우리 언론하기를 교회 빚을 질 수 없다. 그래서 갚아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희한하죠. 딱 제일 1순위를 헌금을 비롯하여서 이렇게 딱 라인을 잡으니까요. 하나님 그 다음부터 제가 움직이는 곳에 맞춰서 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계산기로 두드려가 되는 게 아니구나. 아마 책을 보면 그 말 나올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오는 게 이게 아니에요. 계산기로는 절대로 빛의 경제는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영적이에요. 이 룰만 딱 지켜주시면 한 번 딱 옮기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제 집이에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집값이 제일 괜찮다는 지역에 살아요. 이번에 재건축 선도지구로 또 결정이 됐어요. 결정되는 그 다음 날에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올랐더라고.
거기다가 그 KTX 그 정류소 있잖아요. 거기 우리 앞에에 그 뭐니까 완행이 다니는 쉽게 말하면 그 무궁화호 이런 게 다니는 기차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KTX 이업역으로 오늘 확정이 됐어요. 오늘 확정돼. 그러면 집값이 또 팡 뛰거든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딱 가게 만드시고 그 다음 달에 울산하고 우리 집이 있는데 고속도로를 놔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신호 하나 안 받고 우리 교회로 오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그 쫙 하니까 또 빵 뜨잖아요. 집에서 걸어서 1분 만에 시립 도서관을 하나님 세워. 이야, 이거 뭐지? 이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바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가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뭐죠? 기복이 맞다, 빛의 경지다 이게 아니고요. 곡이 되어질 때마다 이 룰은 절대 안 깨요. 이 룰을 계속해서 지켜가니까 여기에 맞도록 확장하는데 지금 교회 건축하잖아요. 교회 건축에 그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교인은 우리가 한 4,000명 되거든요. 4,000명 되는데 전교인의 비율 가운데 교육자실의 교육자들의 비율상 1인당 건축 작정 헌금이 제일 많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그러면 교육자들이 그냥 막 에이 사명이다 이랍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내만 경험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죠? 헌금이 고민되는 진짜 이유 3가지 그랬어요. 진짜 이유 3가지가 그 책에 나올 거예요. 그게 첫째 뭐냐? 아까 저게 계산기 이론.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도무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험 들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피난처고 나의 망대고 하는데 실제는 이원화가 됐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죠? 돈에 나의 보호자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잖아라고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거기 굉장히 쉽게 말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죠. 다른 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데 돈만 걸리면 하나님 앞에 조금 그저 작아지는 나잖아요. 그죠? 진짜로 작아지는 나를 경험하거든요. 이 돈이 걸리면. 그래서 그리고 3번째로 그 오해되는 것이 뭐냐면 진짜 이유가 헌금 목적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 뭐 교회 운영하려고 운영해야 되니까 아니면 무슨 뭡니까 회비 같은 개념으로 어디 가도 뭡니까 뭐 피트닝 하더라도 그 회비를 내잖아요. 그리고 저는 교회 오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 듣는데 이러면서 회비 내는 기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또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날 헌금합니다. 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등등. 사실은 뭐죠? 헌금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거에 대한 신앙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사실은 반응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난이라는 대물림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무능이라는 영적 대물림이 있습니다.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질병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의료비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가운데 제일 싸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살리나 보고 죽으려면 살리나 보기 때문에 100세 시대가 지금 열렸어요. 지금 장례식에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에 저는 이제 그 목사니까 예배드리러 많이 가잖아요. 요즘 장례식 가면요, 이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쭉 이렇게 만약 방이 6개면 뭐 5개, 6개는 요즘 풀로 차거든요. 풀로 차면 나이를 딱 보면요, 거의 90대예요. 거의 그것도 막 100세에 가까운 90대들. 막 가끔 막 그러니까 요즘 재밌는 거는 71살, 2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90 몇 살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은 뭐 친구분들이 오잖아요.
그분들이 70몇 살 다른 방이지만 앞에 광고판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아이고 젊은데 너무 젊던데 돌아가셨다 막 아이고 죽었대 아이고 아까봐라 이래 90대 할머니들이 그래서 되게 웃기는데 그만큼 지금 100세 시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아파서 100세냐 건강해서 100세냐잖아요. 이거 끊어내야 돼요.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래서 헌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요, 이 흐름 속에 우리 금주에 우리 청년들이 딱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헌금과 돈 문제잖아요. 그런데 빛의 경제라고 하면서 그냥 휙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죠? 빛의 경제. 그러니까 빛의 경제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빛의 경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주옵소서가 아니잖아요. 빛의 경제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청년들이 한 가지 습관 하나 하시는 게 좋아요. 어느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더라도 그 목사님이 쓰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명사죠. 무슨 동사로 끝나느냐가 중요해요. 특히 이제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유 목사님 메시지죠. 메시지에 이 명사에 무슨 동사를 쓰는지 꼭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어떨 때는요, 망대를 만들라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망대를 찾아라가 있어요. 뭘 설명하다가 망대를 만들라는지, 뭘 설명하다가 망대를 찾아라는지, 무슨 명사에 무슨 동사로 끝나느냐가 앞이 뭐였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청년들은 꼭 습관화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빛의 경제 같은 거를 달라라고 기도해라 한 적이 없어요. 빛의 경제를 만들어라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들이 조금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5천 종족 살리는 세 가지 학교인데요. 자, 현실을 여기에서 이런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런 현실을 뒤집는 세 가지 비결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청년들은 뭐요? 물론 랩런트들은 이렇겠지만 청년들은 뭐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번 주의 키입니다. 이번 주의 핵심 단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라 했잖아요. 그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청년답게 적용을 해봅시다. 미래를 미시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어떤 조금 미션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 조금 미션적으로는 명분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명분적으로 받아야 될 거를 내 감성적으로 받아버리면 미시적인 것이 자기 감정적으로만 내다보게 돼요. 무슨 말 이해되죠, 이거? 그러니까 미래라,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데 미시적으로 봐버리니까 나는 부족해, 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습관을 거시적에서 나를 보는 미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습관화시키셔야 돼요. 특히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들 있잖아요. 이런 미션들은 메시지들이죠. 메시지를 미시적으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어 라고 자기의 미시적인 자기 메시지로 자기 발견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면 절대로 거시적으로 안 갑니다. 안 간다니까요. 절대로 안 가요. 늘 거기서 차단당해요. 늘 차단당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할 때 미래의 전체 큰 걸 빵 하고 보고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 만드는 그런 습관을 드셔야 돼요. 청년들은. 안 그러면 절대 이거 못 들어갑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는 부분은 뒤에 조금 자료를 보면서 조금 스스로 조금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 그러면 미시적은 나를 쳐다보면서 내가 된다, 내가 준비됐다, 안 됐다, 나는 부족하다, 뭐 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걸 통해서 거시적인 미션을 보면 거기에 따른 그림하고 거시적으로 빵 보고 저 그림인데 내가 좀 부족해, 좋아,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한번 해보겠어 라는 그림은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 자 이걸 가지고 흐름 타라 했거든요. 흐름을 타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흐름을 탑니까? 요 속에서 강단 메시지, 하요 집회 메시지, 그리고 뭡니까 특별 메시지, 예를 들어 뭐 중고등부다 뭐 우리 청년 수련회나 이런 특별한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리고 토요 메시지, 그리고 기도 수업 메시지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장 3절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그러니까 미션적인 어떤 부분과 우리가 인도받는 말씀이 있죠.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시적인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요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메시지 사이에서, 요 둘 사이에서 나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는 걸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땡땡땡이야 라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도 필요하지만 자기 정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40일 동안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공생애의 완성된 구원을 담고, 그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고 미션을 주신 그 사이잖아요.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을 했죠. 그 40일 동안 설명했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뭐 했을까라고 하면서 옛날 메시지 요즘은 조금 그 이야기 잘 안 하시지만요. 한 명 한 명에게 너는 이래, 너는 이래, 너는 이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개인 한 명 한 명 입장에서는 자기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그래야 1장 14절로 가죠. 그래야 뭐요? 잡은 확실한 언약이 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게 하기에 힘쓰니라 이 말이, 그죠? 잡은 확실한 언약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속에서 보여지는 그림이다 했거든요. 미래다 말이에요. 이 속에서 보여지는 미래. 그죠? 자, 요래돼야 이제는 내가 살려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걸로 나를 살려내고 요거를 내가 살려내고 그게 뭐예요? 나의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의 예배. 그러니까 나의 예배에서 나를 살려내고 또 내가 나의 예배를 살려내고, 그죠?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46절 47절에 이제 드디어 뭡니까? 나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성취가 된다고요. 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 금주에, 그러니까 한 주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청년 전도학교 하니까 한 주에 여러분 딱 잡아야 될 거. 5천 종족을 살리는 학교라는 부분이에요. 5천 종족. 자, 이러는 흐름 속에, 그죠? 이러는 흐름 속에 지금 12월 오늘 며칠이죠? 15일이죠, 그죠? 12월 달에 이런 메시지를 좀 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바누아투에 공장 한번 세워보지. 자, 그렇죠?
특히 산업하시는 분들, 우리 청년들 다 포함되지 아닙니까? 그죠? 바누아투에 공장을 하나 세워보지.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에, 저 아프리카 같은 저런 나라의 렘넌트들 못 산다고 힘들다고 기죽지 말고, 너희들 나라에 하나님이 뭐요? 무한한 자원 에너지를 넣어놨어. 그런데 여기에 대한 캐스팅 보트를 지게 만든 거는 뭐다? 오세아니아야. 그리고 너희들 아프리카를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한한 자원, 에너지. 그래서 당신이 태국을 다닐 때 그 기차 타고 보면서 수많은 그 에너지도 보면서 야, 저거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한테 메시지를 지금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지난주 이어서 뭐요? 그렇지. 교회 안 초등학교 만들어.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것만 딱 본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 초등학교. 그게 아니고 이 흐름에서 지금 주신단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교회 안 초등학교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진짜로 세계를 뒤집으려면 뒤집는 목회자, 각인돼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죠? 그리고 뭐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정치인. 그 정치인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뒤집어요. 그죠? 그리고 법률가. 그렇죠? 근데 좀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 들으면서 유 목사님 역시 좀 노인은 노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특별 전문이란 엔지니어들을 제일 뒤로 미루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 정치인, 그다음에 법률가, 의사, 그다음이 그것도 엔지니어 표현도 안 해. 과학자 이런 표현도 안 하고 특별 전문의. 있잖아요. 그죠? 특별 전문의 뭐 엔지니어들 알겠어. 그죠? 사실은 지금은 엔지니어들이 그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지금 그러한 지금 흐름이잖아요. 그런 흐름이 뭐죠? 지금 AI 시대잖아요. 그죠? AI 시대인데 생성형 AI 시대는 이제 접어들었죠. 그죠? 좀 접어들었고, 그죠? 모달 멀티는 이미 접어들었고요. 그죠? 이제는 뭐요? 에이전트 AI 시대가 확 열려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지금 코딩 같은 걸 해가지고 애들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뭡니까 4년 대학 2년 보니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를 전부 제가 앱을 내 스스로 내가 필요한 앱을 내가 개발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우냐? 어렵지.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남이 봤을 때는 어려워. 근데 나는 안 어려워요. 왜냐하니까 AI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챗GPT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의 첫날에 내가 챗GPT를 구독해갖고 시작했거든요. 왜 이게 가능했냐면 우리나라의 PC 있죠. 퍼스널 컴퓨터. 제가 5만 원을 받을 때에 사례를 유 목사님이 300% 인상할 때 15만 원. 그때의 PC가 열리는 시대였어요. 개인 컴퓨터가 이제 막 들어올 때 그것도 그물로 된 플로피 디스크에 2개를 넣어야 도스가 뜨는 막 이런 시대예요. 그게 한 대 얼마였냐? 당시에 25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마침 그런 시대를 타고 들어온 게 신용카드였거든요. 그 신용카드 그 첫 번째 일기 때에 내가 우리 마누라 모르게 신용카드로 해가지고 현금을 끌고 본 거야. 그거 우리 집사람 이혼당할 뻔했어요, 저. 그 말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PC 시대 때에 처음으로 PC 세대에 첫 입문되었던 것이 그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 시대에 그냥 막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저는 분리돼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갈 수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이혼 당할 뻔했지만 제가 이혼을 2번 당할 뻔했거든요. 한 번은 그 비디오 대여점 때문에. 비디오 대여 시대가 있었잖아요. 비디오 방에. 그러니까 가서 보는 거 말고 비디오 렌탈하는 거죠. 그거 지금 렌탈 그때 뭐 1,000원, 1,500만 했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그때 당시에 빌렸던 비디오 값이면 집을 샀어요. 하루에 제가 5개 내지 6개 영화를 안 보면 잠을 안 잤으니까. 그래 이혼당한 보낸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영상들 이런 거 전부 내가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영상을 만든다, 뭘 한다, PPT를 만든다 했다 시나리오가 그냥 그려져요. 왜? 워낙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워낙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영화적인 흐름의 시나리오가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 그래서 그래 봐 이혼 지금 생각해 보면 이혼 당할 뻔했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컴퓨터 안 달았으면 이 시대에 저도 뒤따라간다고 진짜 새 빠질 거예요. 지금도 새 빠지고 있지만 그죠? 이런 흐름 속에 이렇게 세계를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복음의 각인이 중요해요. 복음의 각인 속에서 이걸 다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요? 세계를 이래야만 세계를 지도할 수 있을 거야를 요거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청년들은 좀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종족, 5천 종족 이게 시작입니다. 5천 종족이 시작인데 요걸 두고 나는 누구인가 이걸 좀 찾으셔야 돼요. 5천 종족을 딱 두고 나는 누구인가 그게 플랫폼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나는 누구인가 종족의 시작은 뭘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TCK를 보는 눈이라 그랬어요. 한국에 나오는 TCK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이죠. 과정은 뭐죠? 과정은 그죠 CCK다. 우리 NC 뭐 TCK는 뭐죠? 서드 컬처 그 키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의 문화권에 해당되는 애들이다 이러잖아요. CCK는 크로스 그죠?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쪽이다 이러는데. 이게 제대로 된 TCK의 제대로 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TCK를 제대로 우리가 청년들이 본다면 이 CCK가 크로스 컬처 키즈가 뭘로 바뀔 수 있느냐? 뭘로? 컬처 체인지 키즈로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CCK지만. 그죠? 컬처 문화를 체인지시키는 아이들. 그렇잖아요.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복음학은 완전히 반대편, 선진국학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저 문화권을 헷갈리는 저런 아이들을 실제로 이들을 가면 문화를 체인지하는 퀴즈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아프리카. 그러면서 뭐요? 오세아니아. 특히 오세아니아 중에서 바누아투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남미. 등에 대한 얘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마지막 사역은 여기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죠? 이게 NCK다 그랬잖아요. NCK에서 N은 not이 아니다, no다 그랬거든요. not 정도가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nothing 정도가 아니고 nobody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 가정 속으로만 들어가면 우리가 진짜로 인도하면 이 NCK도 그죠? NCK도 그죠? New Creation 퀴즈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재창조의 아이들이 돼버리는 거죠. 노바디 애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축복을 딱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죠? 버려진 자. 그죠?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굶주린 자. 요거를 누가 딱 쳐다보고 있는지 하면 3단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그 4년대가 2년 그 프로젝트 하는데 원래는 2월 달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본교회에서 조금 다른 이동, 그러니까 포지션의 이동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애들하고 작업하던 걸 12월 안에 끝내야 돼. 그래갖고 이마들도 울고 막 시끄럽다 가만히 있어 이 새끼들아 이러고 그러면서 그러면 정리 좀 하자 이래갖고 그동안 정리를 하는데 내가 10년 전에 만든 PPT를 발견했는데요. 거기에서 빌 게이츠를 내가 다뤘더라고. 그때 10년 전에 그러니까 얘들이 9살이었대 자기가. 9살 지금은 19살이니까 9살인데 그때의 빌 게이츠가 한 말을 얘들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에 그때 테드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에요. I was one.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50년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지금 이산화탄소 문제 때문에 260억 톤의 이산화탄소들이 자꾸 늘어남으로써 인구가 증가한다.
인구가 증가해서 그때 당시 65억이었거든요. 65억인데 곧 90억이 된다. 그래서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법률을 통과시켜서 이 65억에서 90억이면 뭐죠? 25억이죠. 25억의 인구를 내가 조절하여 태어나는 20억의 가난으로 빠지는 애들을 아예 못 태어나게 해서 그 불행을 내가 막아내겠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테드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유 목사님, 저 대학 이야기, 저 빌 게이츠를 22년 동안 이야기한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니까. 이야, 그렇잖아요. 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면, 왜냐면 하나님이 없어 했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지가 하나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하나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그저 뭐 해야 돼요? 자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초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초인, 그죠? 그게 누구 사상이에요? 니체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3단체는 베이스에 뭐가 있어요? 베이스에 철학이 깔려 있어요. 신학이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철학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지가 하나님이니까 무슨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 당시 65억 인구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22억이에요. 그럼 지금은요? 더 하겠죠.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뭐 AI 시대라는데 또 한편의 세계 속에서는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버려지고 병든 자들이 지금도 30억이 능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세계에 있는 NCK를 이제는 뭐요? New Create 퀴즈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그래서 이 비밀을 가졌는데 그러면 그런 오늘이잖아요. 그럼 그런 오늘이 바로 뭐가 돼야 되느냐? 오늘이 미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자, 반대로 전 제 스스로 그랬어요. 바누아투에서 공장 한번 세워봐라 하는 순간 그 메시지가 지지난중과 딱 떨어지는 순간에 난 그날부터 나 바누아투에서 공장 짓고 있었거든요. 내 기도 속에 계획 속에 그냥 기도 속에 공장 지어주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공장을 세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저 나름대로는 A4 용지 이만큼 조사를 해서 이거를 우리 교회 우리 부산 지회죠. 그러니까 산업선교회 부산 지부의 그 회장님들하고 산업하시는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 프로젝트를 던졌어요. 당신들 이걸 보고 당신들이 사바른 사람들이니까 정리해서 유 목사님한테 보고 드리라.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검증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래 하다 보니까 법규적인 부분에 그 나라에 이 부분이 막히니 목사님이 대통령하고 친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요렇게가 좀 필요합니다. 유 목사님 스타일이 어떠냐면 뭘 이렇게 미션을 주잖아요. 그러면 미션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걸 제일 싫어해요. 미션을 주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우리가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지도를 부탁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이야기를 해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저도 많이 숨기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스타일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산업하는 장로님에게 그 미션이 아니고 나는 그 다음 날부터 공장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되는 당신들이 확인해 갖고 좀 해라. 말 안 되는 내보고 자꾸 내가 막 나서고 이러지 않도록 좀 해라. 그 말은 미션 떨어진 지가 언젠데 가만히 있냐. 미션 떨어진 지가 언젠데 아프리카에 지금 무한한 자본 주고 어쩔 건데 그것도 오세아니아를 지고 해라며. 그러면서 학교 세우라며. 그렇게 하면서 던졌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요 명상이.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년이라는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청년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요거 한 번만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지금 저 다민족이 올 수 있는 길이 뭘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Many multi-ethnics have come and visited us this year, but I'm continuing to think about ways how many more can come.
우리 산업인들이 저 바누아투 같은 이런 나라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어떻겠냐. I was thinking, what if one of our business people built a factory in Vanuatu? 자원이 많아요. There are many resources there. 이 사람들 거의 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아요. They're not able to develop this on their own. There's so much natural resources there. 그러기 저쪽 5천 종족을 건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And then it could also be a road to save those who are in the 5,000 기도 tribes. 중에 있습니다. I'm in the midst of prayer with this. 여러분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You have to think differently. 우리는 어떤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것인가. But how can I go and help and reach out to the 5,000 tribes? 사실은요. 5천 종족에 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Honestly speaking, there's so many amazing things that are rising in the 5,000 tribes. 놀라운 자원들이 묻혀 있는 거예요. And we see 그렇죠? amazing natural resources that have not been discovered yet.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태양광을 활용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 에너지가 90%가 아프리카에 있다는 거예요. And they say that one day they're going to be utilizing the energy from sun rays, and majority of that it lies on Africa. 예, 막 태국의 그 넓은 땅을 열차로 내가 몇 시간 달려봤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있는 거예요. And we see that in these different countries, we see there are tremendous energies restored there. 여러분, 작은 섬 하나에서 시작해서요, 대륙 전체를 바꾸겠다는 이런 담대한 계획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설계도입니다. 자, 모든 건 여기 남태평양의 작은 섬 바누아투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 이들의 시선은 처음부터 훨씬 더 큰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아프리카 대륙이죠.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스케일의 일이 가능할까요? 외부 후원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고 성장해서 대륙까지 움직인다? 도대체 어떤 모델이길래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자, 이 거대한 계획을 움직이는 첫 번째 톱니바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엔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심장부에는요, 바로 이 아이들이 있어요. 잼스톤 스쿨의 학생들인데 미래의 리더로 키워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수준 높은 교육이 전부 100% 무료라는 거예요. 아니, 이 외딴 섬에서 대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바로 그 땅에 있었습니다. 길가에 그냥 널려있던 야생 코코넛, 그리고 앞바다에 넘쳐나는 참치 같은 것들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런 자원들에서 돈을 버는 산업, 바로 거기서 모든 동력이 시작됩니다. 핵심 개념은 바로 캐시카우를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현금 젖소죠. 한번 만들어 두기만 하면 계속해서 우유, 그러니까 현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핵심 수익원이요. 일시적인 후원에 기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첫 단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져요. 이 공장이 그냥 물건 만들어서 파는 그런 평범한 공장이 아니거든요. 이곳은 바로 공장교회라고 불립니다. 정말 독특한 개념이죠. 일하는 공간이랑 예배드리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완전히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이래요. 아침에 일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점심시간에는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요. 노동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닌 거죠. 일하는 시간 자체가 신앙 훈련이 되는 거고 돈도 벌면서 동시에 사람도 키운다. 이 두 가지를 한 공간에서 다 해내겠다는 아주 명확한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그 철학이 딱 드러나는데요. 공장에서 번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 보세요. 50%는 공장을 더 키우기 위해 다시 투자하고요. 20%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남겨둬요. 그리고 나머지 30%,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바로 이 30%입니다. 공장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의 거의 3분의 1이 고스란히 다음 단계, 바로 교육의 심장부인 잼스톤 스쿨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돈의 흐름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학교를 운영하려면 돈이 엄청 들거든요. 공장 수익 30%만으로는 솔직히 좀 부족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계획의 세 번째 톱니바퀴가 딱 하고 등장합니다.
일단 이 학교 교육 수준부터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매일 아침 예배는 기본이고요. 영어랑 한국어를 둘 다 가르치고 코딩에 심지어 태권도까지. 와, 여긴 그냥 좋은 인재를 키우는 곳이 아니에요. 뭐랄까, 처음부터 최종 목표를 위해서 특별히 훈련된 리더를 키워내는 그런 사관학교 같은 곳이죠.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겠죠? 공장 수익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럼 이 부족한 돈, 이 빈틈을 과연 어떻게 메울까요? 바로 이 부분, 이 모델의 정말 기가 막힌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1대1 매칭 펀드라는 건데요. 후원자가 학비의 딱 절반, 50%를 내잖아요. 그러면 바누아투 공장에서 번 돈으로 나머지 50%를 똑같이 채워서 100%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쪽에서 주기만 하는 기부랑은 차원이 달라요. 후원자랑 공장이 함께 아이의 미래에 투자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후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우리의 노동이 저 아이들의 미래가 되는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산업, 교육, 후원,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바로 여기서 착 하고 완벽하게 맞물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산업으로 돈을 벌고 교육으로 사람을 키우고 후원으로 이 모든 걸 단단하게 묶었어요. 완벽한 자립형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 강력한 시스템을 가지고 대체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이제부터가 이 프로젝트의 진짜 스케일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맞아요. 바누아투는 끝이 아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모델이 정말 작동하는지 시험해보고 인재를 키워내는 일종의 뭐랄까 테스트 서버 같은 곳이었죠. 발사되었던 거예요.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역파송이라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통 생각하는 서양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이 잼스톤 스쿨을 졸업하고 공장에서 훈련까지 다 마친 바누아투 현지인들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 똑같이 식민지 경험도 있고 개발도상국으로 살아가는 그 아픔과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훨씬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사람만 덜렁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바누아투에서 성공시킨 이 자립 모델 있잖아요. 공장, 학교, 후원, 이 시스템 전체를 아프리카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성공한 프랜차이즈 가게를 내주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시스템 그 자체를 수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이 모델이 정말로 꿈꾸는 최종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과수원 농법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정말 딱 들어맞거든요. 먼저 공장이라는 산업으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학교라는 교육으로 인재라는 튼튼한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거죠. 후원은 그 나무가 마르지 않게 부어주는 물과 햇빛 같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잘 자란 나무에서 얻은 최고의 씨앗, 즉 잘 훈련된 제자들을 아프리카라는 더 넓은 땅에 옮겨 심어서 거대한 숲을 이루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계획의 전체 그림입니다. 결국 이 모델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선한 의도를 가진 일이 계속 이어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이요.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공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Today, I want to give you a very special prayer topic.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 People who want to be a pastor in the future, 정치인이 될 사람, those who want to be a politician, 아니면 법조인이나 교수가 될 사람, those who want to go into the legal profession or want to become a 막 professor, 의료인이 될 사람, those who are in the medical field, 그 다음에 특별 전문인이 될 사람들. or those in a special profession.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 초등학교 있어야 됩니다. For these individuals, we need an elementary school inside of the church. 제대로 각인시켜야 돼요. And then we really need to accurately imprint the word in them. 안 그러면 세계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If not, we cannot move the world. 결국은 세상 심부름하고 갑니다. And in result, we're simply going to run the errands of the world and then end our lives.
여러분 보통 헌금 드릴 때 보면 이제 그냥 있는 사람 많잖아요. A lot of times when we give offering, we just simply put our offering envelopes into the basket. 삶 경제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But it is a 그렇죠? path of uniqueness when the three economies are completely revived. 저는 그거 깨닫고부터 경제 어려움을 당한 적 없어요. As soon as I realized that, there's never been a time that I went to any kind of financial hardship. 이 교회들 다 예산이 없대. 어땠어? 말 안 되는 소리. 그건 축복을 못 받아서 그렇거든요. Many 그렇죠? churches, they say that they don't have enough budgets or finances. But inside of me, I always think that doesn't make sense. 사실은 경제를 모르는 거거든요. It's because you really don't understand 거기다가 빛의 economy.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Especially not understanding fully of the economy of light, economy of the remnants, economy of missions.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헌금할 설레야 돼요. And so all the churches, when we give worship, you need to have this heart of thrill and 그 생각을 excitement. 바꿔야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And answers will arise once you change that way of thinking. 영상 도중에 공장하고 아프리카 연결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을 좀 겨냥해 던졌기 때문에 사업이 좀 위주가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뭘 느끼느냐면 저거 옛날에 중세시대 때 했던 건데 이런 것들 좀 느낄 거예요. 노예시장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죠? 그런 개념인데 그거는 불르다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대신에 거기서 생기는 모든 수익금들을 그 나라로 다시 다 재투자하는 거예요. 대투자해서 인재를 키우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이 아까 이게 이 부분이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들이 한 그림 속에 이게 지금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다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잼스톤 지금 여러분들이 잼스톤이란 부분들을 응답을 받고 붙잡고 또 독서도 하고 지금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보면 잼스톤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녀 삼계에 대한 부분이 아까 거기에는 조금 약하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비중이 똑같은 케이스로 돌아가야 돼요. 목적은 뭐냐? 목적은 5천 종족 보호마 때문에 그래요. 5천 종족 보호마 때문에 두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바누아투에서 아프리카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 선교의 심장을 좀 만들자라는 부분인데요. 청년 선교 우리 제주 지부를 위한 자립형 선교 모델에 대한 제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후원에 의존하는 선교냐? 아니죠. 스스로 성장하는 선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 5천 종족 품고 아프리카로 나아가는 5천 종족이 우리에게 목표입니다. 영적 경제적 플랫폼 구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적 우리 플랫폼의 그림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로드맵 4단계에 대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선순환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익스펜션부터 시작해서 인더스트리 그리고 에듀케이션 그리고 스폰서십까지 그러니까 확산산업 교육 후원이라고 하는 산업에서 창출된 가치가 교육 후원을 거쳐 인재를 키워내고 이 모델 자체가 확산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모든 것의 동력이 1단계 시작이고요. 빛의 경제를 세우는 축복돼야 되거든요. 자, 재밌는 이거는 제가 발견한 거예요. 네, 제가 발견한 건데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보시나 모르겠다. 빛의 경제 있죠. 빛의 경제에 진짜로 이런 흐름 특히 우리 헌금의 축복 선교의 비밀 있잖아요. 이거하고 안 맞으면요 점이 빠집니다. 빛의 경제가 됩니다. 빛 진짜 그래 돼요. 그죠? 여러분들 딱 월급 받죠? 뭐부터 빠져나갑니까? 앞달에 썼던 신용카드부터 막 짜짜짜짜짝 나간다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기에 엄청 매여요. 아니다고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매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네가 집으로 돌아온다면 지금 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좀 괜찮은데 취업을 해보는 바람에 그 말도 지금 못하게 돼버렸는데 네가 집으로 돌아온다면 이제 대학 공부 다 끝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다면 지금 우리가 집세나무를 지금 지원하던 거 이거를 1년 내지 2년을 더 지원해 줄게. 네가 집으로 돌아온다면 그걸 가지고 월 70만 원을 계속 묻어라. 청년 도약 예금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70만 원, 그죠? 55년이죠. 5년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은행마다 그거 하거든요. 청년 도약 예금. 그거 하면 5년 들어가면 원금이 4,2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거기 뭐죠? 비과세거든요. 비과세에다가 채워서 5천 줍니다. 5천 줍니다. 그럼 7년이거든요. 그죠? 5년입니다. 5년. 70만 원에 5년이에요. 구전에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애를 놓잖아요. 애를 딱 놓는 순간 애가 응애하는 순간 그러니까 1년 한 돌이 되면 12개월이잖아요. 11개월 동안 엄마 아빠에게 국가가 100만 원씩 줍니다. 100만 원 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우리 애 키운다고 고생한다 이라고 닦아 쓰지 말고 제발 좀 생기면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아도 다 여러분들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대신에 그거를 묻어두세요. 저축해라니까. 저축해놓고 그러면 애는 8살 때까지 치약 아동이 될 때까지 월 10만 원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 아빠에게 1년 동안에는 월 100만 원 나오거든요. 2년째는 월 50만 원 나와요. 그러면 23개월까지, 그죠? 20개월까지 처음에는 100만 원, 나중에는 50만 원 나오거든요. 50만 원 나오는데, 그거를 모으면 2,08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속 있죠? 상속은 미성년자에게 2천만 원까지 10년 동안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그 모았던 2천만 원을 아이 이름으로 상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어디죠? 세무서에 그냥 이야기만 하면 돼요. 우리 아이한테 2천만 원 상속합니다 하면 체크해 놓거든요. 그럼 상속세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상속해 놓고 걔 이름으로 ETF 같은 데 묻어두세요. 그러면 10년 지나잖아요. 10년 지나면 아이 10살 됩니다. 10살 되면 또 2천만 원 줄 수 있습니다. 비과세로. 그러면 10년 동안 묻어왔던 것이 그죠? 씨앗이 되겠죠? 자, 4년 대학 2년 안에 끝내라 하잖아요. 그러면 4년 대학 2년 안에 끝내면 2학년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군대 안 가고 남자애가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니까 만으로 죄송합니다. 만으로 이제 21살이에요. 21살이 무슨 작품을 만듭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비과세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ETF를 활용하시면 애가 대학 들어갈 때 2억 내지 3억 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뭘 만들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부분이 잘못하면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리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빛의 경제가 되는데 빛의 경제를 주세요를 하기 위해서 빛의 경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빛의 경제에 대한 축복을 주어놨기 때문에 찾아라는 거예요. 근데 찾아란 말을 우리 쪽으로는 만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을 방치해버리면 빛의 점이 빠진다니까요. 평생에 뭐합니까? 시달린다니까요. 뭘로요? 빚으로요. 차 빚으로 사요. 집 빚으로 사요. 다. 그렇죠? 대출 빚으로 다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빛의 경제를 세운다라는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1단계가 들어가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아까 지금 본 거고 코코넛이 왜 나왔냐면 바누아투에는 비행기 딱 내리자마자 코코넛이에요. 전체가 코코넛인데 이 코코넛이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활용할 줄 몰라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썩은 것도 코코넛을 썩은 것도 에너지요. 그런데 이걸 몰라. 그리고 버려진 자원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얼음 공장이 인기 짱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어떤 참치라든지 이런 게 냉동 허브가 없어서 다 썩어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빈 공장 급속 동결 이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니까 안 그래도 저 나라가 지금 빈약하다 보니까 전기가 약해요. 그러면 이걸 돌리려면 전기로 가야 되잖아요.
전기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했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인 법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는 뭐죠? 전기가 아닙니다. 태양열. 태양광. 그래서 그 태양광의 자원은 어디 묻어 있다고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그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선교 자금의 흐름, 수익이 다음 세대로 갈 수 있도록 아까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잼스턴 스쿨 그 나라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부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흐름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정치 세계, 목회 세계 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로 연결해야 되는 부분. 자, 그래서 세 가지 서밋을 키우는 전인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사실은 뭐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현장 속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지원 기도상,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청년 선교 지금 기도 중에 있죠. 잼스턴입니다. 그래서 마이 잼스턴, 마이 차일드.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산업인과 아이를 1대 영적 야무, 그리고 양자녀 관계, 그리고 입양 프로젝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대학으로 애가 대학까지 진짜로 괜찮다라고 선교사들이 파송하는, 그러니까 추천하는 복음 인재들은 대학 취학 전에 불러서 한국에서 대학을 준비시켜서 한국에 스타디 코리아 300K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나라의 위탁에서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를 정부적 차원으로 지원받고 받으면 그 나라에 장학금으로 파송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특히 오세아니아 같은 나라,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아까 지금 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누아투는 사실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스프링보드의 역할이죠. 그리고 역파송 아까 지금 본 거요. 그리고 이 위대한 시작 진짜 우리 제주 청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포럼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주부터. 그래, 우리가 바누아투에 공장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잼스턴 학교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그리고 잼스턴을 두고 지금 우리 제주에서 사실은 포럼하고 하는 게 다른 지부들은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1호입니다. 그렇다면 잼스턴 프로젝트 입양시키기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1호로.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확신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5천 종족 살리는 세 가지 학교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제주지부 청년들, 이런 한 명이 하는 사역에 정말 대통령보다 낫고 대기업 한 것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미래라는 사실을 알고 미래를 오늘로 당겨오는 CVDIP의 축복, 우리 모든 우리 제주지부 우리 청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림 가진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고 늘 우리 청년들을 두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런 초석 같은 기둥 같은 그런 청년들이 되기 위하여 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또 우리 구목사님과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우리 제주에 있는 모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그리고 각 교회에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